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원철지음. 공부하고 놀고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노마드 스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지금 시작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나 충분하다. 여는 글. 산다는 것은 결국 드러냄과 감춤의 반복. 인터넷 시대인지라 갖가지 노출 화면이 사이버 공간에 가득하다. 검색어만 두드리면 회사, 단체, 개인 할 것 없이 저마다 한껏 멋을 부린 드러냄의 공간을 자랑한다. 누구든지 까맣게 잊히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잊히고 싶은 부분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 까닭에 원하지 않는 사이버상의 노출을 청소해주는 전문 업체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드러내고자 하는 권리만큼 감추고자 하는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사업 아이템에 반영된 것이다. 빛이 강할수록 그만큼 그늘도 짙은 것이 인터넷 속의 인생사다. 알고 보면 산다는 것은 결국 드러냄과 감춤의 반복이다. 출근이 드러냄이라면 퇴근은 감춤이다. 화장이 노출을 위한 것이라면 민낯은 은둔을 위한 것이다. 피부를 밤새 쉬게 해줘야 화장빨이 잘 받는 것처럼 퇴근 후 제대로 은둔해야 이튿날 자기 역량을 마음껏 노출시킬 수 있다. 도시적 일상이 노출이라면 주말을 이용한 잠깐의 템플스테이는 재충전을 위한 은둔이라 할 수 있다. 연휴와 휴가도 마찬가지다. 우리들의 현실은 제대로 된 노출을 위해 어떤 형태로건 은둔을 위한 나름의 처방책을 가져야 할 만큼 복잡 다단한 시대에 살고 있다. 어쨌거나 노출로 인한 피로와 허물은 은둔을 통해 치유하고 은둔의 충전은 다시 노출을 통해 확대 재생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과거에도 그랬다. 벼슬살이가 자발적 노출이라면 유배를 가는 것은 비자발적 은둔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둔지에서 나름의 노출 방법을 구사하면서 갖가지 풍성한 유배지 문학과 예술 세계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다. 허구한 날 임금이 있는 방향을 향해 큰 절을 하며 불러줄 날만 기다리다 허송세월한 이도 부지기수다. 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쥐면서 나가기만 하면 누구누구는 꼭 손 좀 봐줘야겠다를 반복하다가 화병으로 죽어나간 이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비자발적 운둔이지만 자발적 운둔으로 승화시킬 수만 있다면 귀향 역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된다.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현직에 있을 때보다 물러난 뒤에 더 빛나는 이가 제대로 산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노출해야 할 때 은둔을 고집하면 현실 도피가 되고 은둔해야 할 때 노출을 고집한다면 정관예우 내지는 땡땡피야 라는 딱지가 붙게 된다. 따라서 노출할 때와 은둔할 때를 잘 구별하는 것은 개인의 일인 동시에 사회적 의무이기도 하다. 국가적으로 은둔을 제도화한 것이 정년이다. 그런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은둔 기간이 너무 길어져 노출 30년 은둔 30년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제 노출 방법보다 은둔 방법이 더 중요한 시대적 화두가 되었다. 수십 년 전에 출가라는 형식을 통해 은둔적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 입산 초기에는 가당찮게도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였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실제적 은둔 기간은 딱 10년이었다. 이후 은둔은 은둔이 아니었다. 종교적 은둔은 성철 스님처럼 그 자체가 곧 노출을 의미한다는 아이러니도 알게 되었다. 차츰차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만큼 내공도 쌓여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출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오히려 적극적인 노출로 화답했다. 노출의 극치는 종로 조계사에서 7년가량 보낸 서울에 사는 승려인 수도승 생활이었다. 하지만 그 시기엔 노출 속에서 나름 은둔을 추구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여겼다. 유수신문사 동갑내기 기자는 만날 때마다 과다 노출된 나를
Sample complete. Ready to continue?